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토 드라마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화제작으로 자리잡은 귀궁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시간입니다. 지난 8회에서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반전들을 잠시 되짚어볼까요? 13년 동안이나 여리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원한, 그것은 바로 강철이가 할머니 넙덕을 죽였다는 그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 넙덕을 죽인 진짜 범인은 팔척기였고, 심지어 팔척기는 선왕, 즉 현 임금 이정의 아버지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베일을 벗었죠. 바로 어르신이라 불리던 인물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 이정의 외할아버지이자 현 영의정인 김봉인 대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죠. 오해가 풀리면서 여리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3년 동안 미워했던 강철이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거짓말을 했다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여리와 강철이.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잠시 김봉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봉인은 풍산을 찾아가 일이 틀어진 것에 분노하며 다그칩니다. 이번엔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무기놈의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그 열이란 계집을 없애는 건 식은 죽먹기가 될 테니. 김봉인의 계략은 바로 윤갑의 어머니인 영금을 미끼로 삼는 것입니다. 약방사내로 위장한 김봉인의 수하가 영금에게 독약을 먹이고 윤갑의 집에 서신을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독에 중독되셨습니다. 당장 폐가로 오시길 바랍니다. 강철이는 함정임을 알면서도 폐가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강철이는 자신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폐가는 이미 풍산이 강력한 부적으로 봉인해둔 상태였고 강철이는 순간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풍산이 천천히 걸어나와 강철이 앞에 섭니다. 천년을 살았다는 이무기가 이 정도 함정에 걸려들다니 실망이구나.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풍산을 노려봅니다. 감히 내 제자를, 나의 회오리를 맛보게 해주지. 강철이가 온 힘을 다해 손을 휘두르지만 그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예전 같지 않고 숨이 거칠어지며 이무기의 기운이 흔들립니다. 한편 약방사내는 여리를 찾아와 윤갑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속입니다. 여리가 따라가자 그곳에는 병판과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판이 차갑게 웃습니다. 이제 널 구해줄 사람은 없다. 네 옆에 붙어있던 이무기 놈도 오지 못할 것이다. 풍산이 이미 그놈을 꽁꽁 묶어놨으니까. 자객들이 여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나무 지팡이가 휙 하고 날아와 칼을 쳐냅니다. 가섭스님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넓고도 깊은 것. 어찌 무고한 생명을 해하려 하느냐. 가섭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병판이 놀라며 물러섭니다. 이게 무슨 땡중도 이무기냐? 스님은 여리에게 말합니다. 여리야, 넙덕이가 나를 보내더구나. 만신 넙덕이가 처음으로 내 꿈에 나타났다. 너를 도와주라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알려줍니다. 윤갑의 어머니는 안전하다. 그들이 거짓말로 너를 유인한 것이니 걱정 말거라. 여리는 강철이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럼 강철이는요, 풍산이 그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풍산은 마음을 어둠에 물들인 자. 그가 이무기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특별한 부적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무기의 기운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스님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이무기의 기운을 되살리는 약초가 있다. 바로 골담초라는 것인데. 천년에 한 번 피는 신비한 약초지. 그런데? 스님은 웃음을 참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이무기 녀석이 그 귀한 골담초를 꽃가마 왕자에게 버리라고 줬다더구나. 여리는 화가 나서 손을 휘두릅니다. 이 화상아. 그걸 왜 버려?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스님은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이무기를 다루는 것도 사람을 다루는 것도 마음이란 게 참 어렵구나. 그 이무기는 네 마음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걱정 마라. 최원우 대감이 골담초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최원우 대감으로부터 골담초를 얻은 여리는 폐가로 향합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지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철이를 발견합니다. 강철이. 여리가 달려가 강철이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강철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리야. 위험해. 빨리 도망가.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나 혼자 도망칠 수 없어. 우리 함께 나가자. 여리는 골담초를 꺼내 강철이에게 건넵니다. 이걸 먹어. 이게 네 힘을 되찾아 줄 거야. 강철이는 골담초를 먹고 잠시 후 그의 몸에서 푸른빛이 퍼져나갑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깊고 강렬한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내 힘이 돌아왔어.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강철이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부적들을 날려버리고 두 사람은 풍산의 거처로 향합니다. 풍산은 그들의 방문을 예상한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무기의 기운이 돌아왔군. 골담초를 구했나 보군. 여리가 묻습니다. 김봉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왜 팔척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풍산이 설명합니다. 김봉희는 자신의 혈통을 왕위에 앉히길 원한다. 왕 이정이 그의 외손자이긴 하지만 그는 더 직접적인 자신의 피를 원하지. 그래서 왕 이정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 강철이가 묻습니다. 그럼 팔척기는 뭐지? 대체 그것의 정체는 뭐야? 풍산은 팔척기는 왕가의 원한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다. 나의 선조 흑묘선인이 설계한 존재지. 왕가의 핏줄을 끊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리가 충격을 받으며 묻습니다. 그럼 할머니 넙덕은 왜 죽였지? 그녀는 왕가의 피를 가진 자가 아니잖아. 풍산이 차갑게 웃습니다. 넙덕은 팔척기를 봉인하려 했다. 그녀는 팔척기의 정체를 알아버렸고 그것을 막으려 했지. 이때 병판이 나타나 풍산을 칼로 찌릅니다. 풍산은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조심해라. 팔척기는 통제할 수 없어. 라고 경고합니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둘러 궁으로 향합니다. 한 궁녀가 영의정 대감이 갑자기 전하를 데리고 비밀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두 사람은 의식장으로 향합니다. 강철이는 회오리 바람으로 경비병들을 날려버리고 여리는 진령방으로 문의 봉인을 풉니다. 김봉희는 의식장 중앙에 서 있고 왕이정은 의식재단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늦었다. 이제 곧 의식이 완성될 것이다. 김봉인이 비웃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며 팔척기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왔구나. 김봉인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팔척기는 김봉인을 무시하고 왕 이정을 향해 다가갑니다. 아니, 네 주인은 나다. 김봉인이 외칩니다. 여리는 진령방을 들고 팔척기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을 내가 지키겠어요. 당신은 원한에서 비롯된 존재. 하지만 그 원한은 이제 풀어야 할 때예요. 진령방의 소리와 여리의 말에 팔척기의 형체가 흔들리다가 하얀 빛으로 변해 사라집니다. 김봉희는 붙잡히고 왕 이정은 여리와 강철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리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목표는 달성한 건가? 강철이는 내 목표는 용이 되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왕 이정은 여리에게 왕실의 진령방을 선물하고 강철이에게는 궁의 수호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저는 여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 이정은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닌가? 라고 미소 짓습니다. 여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강철이와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왕 이정은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에 축복을 내립니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팔척기보다 더 오래되고 강력한 무언가가 조선의 어둠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귀궁 9회에서는 강철이의 힘 회복과 여리와의 감정 발전, 그리고 김봉인의 계략 저지까지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됩니다. 특히 골담초를 먹고 힘을 되찾는 강철이,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는 여리,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봉인 외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회차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다음 회차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주문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귀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